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이 낀 관계로 해서 2주 만에 뵙는 것인데 또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2주 내지 한 3주 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연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망을 제 카페에 한 2주 단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서 제가 이렇게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산 선생의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이라고 해서 옵션으로 부자 되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들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경제를 갖다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참 이제 듣기가 편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다가 내서 한번 들으시고, 혹시 이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이제 빠뜨리신 경우에는 유튜브에 다산 선생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 카페 네이버 .com 다산 27에 들어오시면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이제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들이 돈, 그리고 이제 돈, 화폐, 통화 이제 다 같은 얘기지만은 돈은 우리가 이제 머니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서양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때의 어떤 쓰임새, 개념은 이제 머니가 이제 좀 더 많고, 화폐, 그러니까 지폐라고 할 때는 이제 페이퍼라고도 이제 하고, 또 이게 이제 또 때로는 이제 돈으로도 쓰입니다. 또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통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currency, current, 뭐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계통의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 화폐 수요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돈의 가격이다 하는 이제 그 얘기까지 했고, 돈 화폐 통해 이전에 이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했던 거는 시장, 경제 체제, 환율, 그리고 이제 경기 문제, 불황, 뭐 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것의 어떤 순서랄까요?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만은,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 살펴볼 때 가장 바깥쪽에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이제 지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경제학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은 이제 역시 경제 체제 문제, 자본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제 경제학과로 치면은 이제 강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경제 이론이 이제 있고, 뭐 세계 경제 쭉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 문제, 환율 문제, 이자율 문제, 또 그리고 통화 물가를 갖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쭉쭉쭉쭉 해 나가고, 이제 가운데 이제 국민 소득이 왜 이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저의 이 강의를 갖다가 듣고 나게 되면은 웬만한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아니면은 이제 비틀려진 어떤 기사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그 대여섯 번의 이제 강의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베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적 완화 이런 문제들하고 환율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셰일가스가 이제 그 어떤 주는 영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가 폭락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갖다 가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기사들과 함께 다 이제 설명을 가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강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듣고자 하시면은 제 카페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강의가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것은 이제 그 이자율, 마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자율 이제 마저 하고 이제 물가 문제를 갖다 조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그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변수죠. 이제 팩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빌려서 1년 안에 이제 110원을 갚게 되면은 이제 10%의 이자율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또한 이제 돈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봤지만은 항상 무엇이든지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제 시장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이제 그 사실, 그런 원리를 항상 이제 그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는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의 가격이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정된다고 이제 그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다음 이제 이 화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디서 결정된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나옵니다만은, 이 이자라고 하는 것,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경제 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시장 아래 바로, 그리고 이렇게 큰 면적을 갖다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이자를 갖다 크게 놓고 환율을 갖다 크게 놓은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 생활에 있어서 경제 구조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비중이 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가계의 저축을 갖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혹은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은행에다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게 하는 팩터가 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로 봐서는 이제 저축을 결정하지만은 기업으로 봐서는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어떤 그 돈 혹은 유동성이 은행에 있느냐 아니면 시중에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자율이 비싸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갖다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돈 혹은 유동성이 전부 다 은행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이제 굉장히 적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무엇이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가계의 저축을 갖다 결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라는 것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예금을 갖다 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자기 주머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갖다가 이제 그 얻으려고 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 결정을 갖다가 할 때, 어쨌든 개인이나 가게는 이자를 갖다 얻기 위해서 예금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을 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돈을 갖다가 필요하는 그 대부분은 이제 기업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요즘 뭐 이제 개인도 이제 많이 빌려줍니다만은, 이 기업한테 대출 영업을 갖다가 할 때 이자를 갖다가 받으면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죠. 조금 이제 싸게, 예를 들어서 이제 2%로 예금을 갖다가 한 다음에 빌려줄 때는 한 뭐 3, 4% 돼서 그 차이로 해서 이제 영업을 갖다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예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다. 이것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 금융기관, 저축기관 혹은 이제 은행들의 어떤 그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장사가 이제 굉장히 잘 돼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빌리러 와서 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돈이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의 가격,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경기가 나빠가지고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는 기업들이 이제 이자를 어차피 내야 되니까 돈을 갖다 안 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설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자를 갖다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안 빌려가니까 싸게라도 이제 자꾸 이제 그 빌려 주려고 이제 해야지 예금자한테 이자를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 가격, 즉 이제 이자율이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자가 시장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많이 이제 보겠지만은 한국은행에 있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이날이 이제 사실은 그 옵션 결제일이기도 하죠. 옵션 결제일인데 이날 이제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가 뭐냐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RP라고 하는 그 환매 조건부 이제 채권의 이제 이자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에 관해서는 뭐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 선생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겠죠. 어떤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니까 편차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목적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경기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자를 갖다 계속 내린다 하는 이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경기가 나빠서 아무리 해도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이 돈을 갖다 빌려가질 않으니까 자꾸 이제 싸게 한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있는데, 약간 이제 어떤 그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떤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맞게 다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총체적으로 이 거시 경제적으로는 이제 GNP 성장률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실질 개념, 나중에 이제 그 물가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갖다 하겠습니다만은, GNP 성장률하고 어떤 그 이자율하고가 거의,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GNP 성장률이 조금은 높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실질 개념으로 나가든 아니면 이제 경상 개념으로 나가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봐서는 기업들 혹은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이 이 이자율을 갖다가 빌려서 활동을 해서 나오는 어떤 부가가치가 이제 GNP 성장률이라고 볼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은 이제 그 자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이자율만큼 이제 약간의 이제 0.1 내지 0.05 뭐 1.5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강 이제 같은 이제 그 폭을 갖다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이자율이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하는 GNP로 대표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대표 이자율이라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있는 거죠. 은행이 이제 금리도 있지만은 이제 회사채도 있고 뭐 국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이제 있는 거죠. 대부업체 이자율은 뭐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알고 있는 뭐 사나몬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옛날에는 이제 나쁘게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제 그 나쁜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 가진 어떤 대부이자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 대부업체가 비싼 이자라도 돈을 갖다가 빌려주지 않으면은 더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규제 뭐 어떤 신용상의 이제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돈은 다 이제 필요하고, 일단은 뭐 사업을 떠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소 이자율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내더라도 일단은 돈이 이제 굴러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안 돌면 뭐 사람이 돌아버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돈이란 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필요한 이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각 그 어떤 그 섹터 혹은 각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이자율이 물론 뭐 이제 그 대부업체 이자율이라는 것도 순수하게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어떤 상한선을 갖다가 이제 둔 것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시장에서 각종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 수 있다,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결정되는 이자율이고, 그 각 그 경제 주체들, 특히 이제 시장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제 그 만나서 이제 어떤 그 가격을 갖다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그 화폐 금융론에 보면은 이제 그 화폐의 이제 피구의 그 교환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피구의 교환 방정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PT 이꼬르 이제 MV라고 하는, 여기서 P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죠. 물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가격입니다. 이제 모든 그 물건의 이제 가격이죠. 가격. 그것들이 이제 총체 총합이 된 이제 그 물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이제 물건들의 이제 가격하고 그 M은 이제 통화량이죠. 통화량이고 V는 이제 그 유통속도.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물가에 맞게 그 어떤 그 화폐가 이제 유통속도가 이제 늘어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높을수록 물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원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수요가 많은 거니까 이제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통화의 유통속도는 높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어빙 피셔인데 1920년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갖다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갈브레이스 교수가 쓰는 이제 경제 대폭락이라든지 이 이야기를 갖다 보면은 읽어보면은 1929년 대공황 조금 전 28년, 27년, 29년 그 봄까지도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빙 피셔는 미국 주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황금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제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제 그 책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갈브레스가 쓴 이제 대공황 시대 이제 요런 책에도 보면은 그 어빙 피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화폐 교환 방정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경제학과의 그 화폐 금융론에 이제 보면은 이제 화폐 승수, 통화 승수, 이제 신용 승수라는 이제 그 개념 혹은 이제 식이 나옵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식 위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 하시니까 이제 이야기로 이제 그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보여드린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하고 그 일반은행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이 이제 그 민간의 어떤 혹은 이제 정부 민간 해외를 갖다가 다 이렇게 통화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는데,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예금을 갖다가 받으면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해서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이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정 비율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급 준비율인데, 물론 이제 이 지급 준비율이 이제 10%는 아닙니다만은 이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00만 원의 이자를 예금을 갖다가 받았다 하면은 1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다가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0만 원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대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이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 대출을 갖다 한 사람이 바로 이걸 갖다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은행에 이제 집어넣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90만 원에서 그 10% 그러니까 9만 원을 갖다 떼고 이제 대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된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역수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 유동성이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100만 원을 갖다가 예금하고 지급 준비율이 10%일 때 1000만 원의 유동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통화 승수 혹은 이제 화폐 승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그 수리적으로 따질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할인율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조금 이제 그 비전공자가 이제 듣기에는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 대부분 다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깊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갖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깊이 이렇게 이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스킵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갖다 이제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기왕에 이제 그 화폐, 돈, 이제 그 통화,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해야 될 때, 이런 어떤 화폐, 돈, 통화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개인들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통화 공급, 뭐 이게 이제 뭐 통화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돈 벌기 혹은 재테크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돈 벌기를 갖다가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 남들 다 하는 대로, 남들이 만들어준 대로 이렇게 살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남들밖에 못 삽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불황이 돼서 이제 그 생산, 이제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이제 고용이 줄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현상이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따라가면서 이제 거기 맞춰서 이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근대 국가, 그러니까 근대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뭐랄까,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 그런 정도가 이제 되겠죠. 뭐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그 자유를 갖다 누리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그 자유를 갖다 못 가지고 사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기본적 권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권리하고 이제 정치적 자유가 200~300년 전에는 유럽이건 뭐 동양이건 다 이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갈구를 하고 그 기회가 닿으면 이제 사겠다, 돈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이제 사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이제 또 돈을 주고 샀죠. 이렇게 돼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이 그 학력이라든지 이 신분, 그러니까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이죠. 뭐 귀족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옛날 양반 이렇게 되겠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에 있게 되는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전에 한번 이제 그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컷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잘 쓴 책이죠.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성씨,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 이, 박,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정씨입니다만은, 5대 성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성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어떤 성들도 대부분 90%는 다 이게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뭐 김씨, 이씨, 박씨가 무슨 뭐 동성동본이 돼서 뭐 이렇게 뭐 결혼을 못 한다 하는 거는 다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혈연적, 그러니까는 레이시즘하고는 이제 제네틱, 유전적하고는 이제 성씨하고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 책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한테 뭐랄까, 시사해주는 이제 바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갖다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친구 이 출판사도 모르고 이제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뭐 책을 갖다가 일부러 이제 팔으려고 이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소개드리는 책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재테크, 이제 혹은 이제 돈 벌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느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데, 이 돈 벌기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이 모자라죠. 항상 이제, 쓸 때는 많은데,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이렇게 자칭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수입보다 이제 지출이 이제 항상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이 이제 쪼달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입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수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이 틀 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항상 이제 수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으면은 TV에 광고라든지 밖에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면서 돈을 갖다 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패가 망신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수입을 갖다가 늘려 나가는데 이제 초점을 갖다 맞춰야 됩니다. 사실은. 재테크에 관해서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이제 큰 바이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유명한 책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리치 데드, 푸어 데드라고 하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하와이에 사는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 이제 쓴 책인데, 한 15년 전 2000년 근처 돼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 수백만 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려 나갔다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깡통을 차고 뭐 노숙자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은 이제 한 번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이상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봉급쟁이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남의 일을 갖다가 해주고 받는 돈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 서바이브 살 수는 있지만은 부자는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저도 이제 봉급을 비교적 많이 주는 이제 셀러리맨 생활도 이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결코 부자 안 됐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봉급쟁이는 하지 마라. 그리고 사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바빠서,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부사는 이제 쓸데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벌 시간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가게에 어떤 주인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인이죠, 직장. 그러니까 봉급쟁이를 갖다 고용을 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갖다 위해서 일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돈을 벌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돈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 봉급을 갖다가 받으면서 뭐 제가 이제 고용이 이제 뭐 소비가 떨어지면은 생산이 떨어지고, 생산이 떨어지면은 이제 고용이 떨어진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봉급쟁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봉급쟁이는 이제 거의가 100%가 다 자기 일을 갖다 하는 게 아니죠. 다 이제 남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국가가 됐든, 뭐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다 남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가죠, 사업가. 사업가 내지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건데, 이 남이 돈 벌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이 돈을 갖다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나는 일정액만 다오 하는 게 이제 샐러리맨이죠. 그렇다고 이제 그게 이제 영원히 보장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상을 갖다 못 벌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직원은 이제 파이어를 갖다 시키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이제 읽어 보시기를 갖다가 제가 권합니다. 추천 도서가 이제 너무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경험입니다만은 돈을 버는 이제 가장 가까운 길, 재테크의 이제 가장 그 뭐랄까요, 왕도는 이제 그 금융시장에 사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여기에 그 발상의 전환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우리 이제 이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축복받은 이제 세대죠. 일단 첫째는 이제 전쟁이 없고, 물론 뭐 저희도 이제 그 전쟁을 갖다 겪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전쟁이 없고, 이 그동안에 전쟁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든 기술이 민간에 이제 흘러와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개화, 완전히 활짝꽃을 갖다 피고, 이 피어진 꽃이 주는 혜택을 갖다가 온껏 누리고 있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죠. 아주 쉽게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이제 발달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책상에 앞에서 이 거래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도 이제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너무 쉽게 혹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패가 망신합니다. 그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꼭 이렇게 이제 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목을 맨다거나 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그 경종을 울리는데,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뭐 이제 그 주식 살 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뭐 딱 그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근본 원리,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또 좋은 이제 시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만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은퇴를 갖다 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전부터 하는 일이 무슨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뭐 식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하나 하려고 해도 보통 이제 억대가 이제 넘게 이제 돈이 듭니다. 그럼 억대가 넘게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과연 그게 이제 성공을 갖다 하느냐? 1년 버티기도 힘듭니다. 1년 버티면 이제 그 반은 성공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년 버티기도 대부분 이제 어렵습니다. 한 이제 3년 정도 이제 버티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되는데, 확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3년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금융시장은 차라리 제가 이제 그 전에 옵션으로 부자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게 모의 투자만 하고 연구만 하십시오. 먹고만 살고. 아주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그 방법이라든지 길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했던 소위 그 선각자 혹은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집대성,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갖다가 다 꿰맞춰 가지고 나온 책들이 각 권으로만 해도 이 큰 방을 가득 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 다 읽는다고 해서 돈을 갖다 따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길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남을 갖다 따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관적이게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길은 있습니다. 이제 그 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편이죠. 그 말씀드린 그 옵션으로 부자 되기를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만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딸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돈 문제를 갖다가 이제 대강 어느 정도 마무리를 갖다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물가 문제를 갖다가 요번 남은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물건들의 이제 가격을 갖다 총칭하는 것인데, 어떤 경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 60년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물가가 어떤 경제 문제 혹은 사회 문제, 빅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불황 문제죠. 경제 문제가 이제 빅 이슈가 된 것은 이제 한 60년대부터 이제 50년대, 그러니까는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정도는 이제 다 어떤 뭐랄까 이제 혼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체제가 이제 뭐랄까 붕 떴던 게 이제 제대로 잡히는 이제 그런 시기였고, 한 60년대부터서 해서 뭐랄까 이제 어떤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지역이 이제 다 이제 파괴가 되고 미국은 이제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1차 대전의 어떤 전철을 갖다가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했죠. 1차 대전의 전철이라는 것은 바로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죠. 여러 가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미국이 어떤 개방 정책,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관세를 내리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갖다 쓰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이 수요가 이제 크게 이제 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가가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제 80년대까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돼서 서민들이 이제 굉장히 생활하기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제 문제였고, 이 물가 문제로 해서 사실은 경제 이론도 많이 형성이 됐고, 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하는 물가에 관한 어떤 경제 이론도 노벨상을 받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플레이션하고 이제 그 불황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이슈는 어떤 불황이죠, 불황.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이제 그 상태는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급이 수요보다도 이제 굉장히 많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상태는 이제 공급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공급 측면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수밖에는 이제 도리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가 문제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강론적으로 각 방에 있긴 하지만은 다 이제 연관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프라이스, 우리가 이제 가게 가서 물건을 갖다 살 때 이제 거기 태그에 붙여 있는 가격이 이제 물가죠. 가격이죠, 가격. 그리고 이제 이 가격들을 갖다가 이제 총합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물가 지수라고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시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시점을 갖다가 1로 놓고 계산하고 비교가 이제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죠.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지수는 5년마다 이제 기준이 바뀝니다. 그 이제 공년도죠. 2005년, 2010년, 뭐 201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현재 이제 2015년입니다만은 2010년을 갖다가 100으로 만든 지수를 갖다가 발표를 갖다 하죠. 이제 또 이제 그건 아마 조만간 이제 바뀌게 되겠죠. 2015년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 이제 방송국이 이제 그 SS 증권 방송이죠. 그 증권하고 관련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피 이제 지수도 그 지수죠, 지수. 어떤 시점을 갖다가 100으로 놓은 겁니다. 이 언제냐 하면은 1980년 1월 2일 시가를 갖다가 이제 100으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2015년 1월 2일 날이 이제 1926인데 1월 2일 날이 100이었으면은 19배가 이제 19.2배가 이제 올랐다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마다 기준이 바뀌는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80년 1월 2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꾸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1905년에 이제 만든 지수를 갖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1980년에 만들어진 지수를 갖다가 아마 앞으로도 100년 이상 쓰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자꾸 이제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비교가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물가하고 물가 지수까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물가 통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왔는지 한번 본 다음에 물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이제 진도인 이제 기업 부분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날씨가 이제 많이 그 변동이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저처럼 이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